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방송국 아침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영상, 이런 주제 많이 나오잖아요.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이 대중에게서는 이제 좀 관심이 떨어진 왕년의 스타들이 출연해서 살아온 나날과 근황을 들려주는 건데요. 특히 이 왕년의 여자 연예인이 출연해 남편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워집니다. 이 바람을 피우고 사업이 부도를 겪고 시부모와의 갈등을 겪게 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이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데요. 그때 옛날의 그 여자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자 연예인들도 이 남편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은 김나영 씨 남편과 이태임 씨 남편의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대중의 비난에 집중되는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있고 특히 금융범죄라는 두 분 남편의 공통점이 있죠. 이 금융범죄를 저질렀던 이 남편들이 있었던 이 여자 연예인 둘, 참 본인들도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몰랐다면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쨌건 오늘 첫 번째 편은 김나영 씨 남편 이야기입니다. 2018년 11월 이 방송인 김나영 씨 남편 최아무개 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구속 이후에 2019년 1월,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지난 뒤에 김나영 씨는 최 씨와 이혼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김나영 씨는 이 노필터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온전히 믿었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겁도 나지만 엄마로서 용기를 내본다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씨가 구속되면서 이 최 씨가 사설 선물 옵션 업체를 차린 뒤에 천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22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도박 개장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는 소식만 알려졌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런 소식은 전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오늘은 짚어볼까 합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최 씨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내역을 보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번에 처벌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대표이자 전체 업무를 총괄한 최 씨, 그리고 영업관리이사, 프로그램 관리직, 예치금 관리 업무직, 고객 상담직, 회원 유치 업무 담당, 선물거래 입출금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책, 리딩 전문가 모집책, 영업팀원, 관리팀원 등인데요. 이 직함들을 들으면 대충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야간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최 씨와 영업관리 이사만 처음부터 일했고, 그러니까 2016년부터 일한 건 최 씨와 영업관리 이사만 처음부터 일했고, 다른 사람은 순차적으로 합류를 하면서 이 회사를 키워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부는 최 씨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도 아닌데 금융회사처럼 일했다. 또한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 상품을 개설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을 운용한 거,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회원들의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회원들에게 분배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최 씨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도박 공간을 개설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나영 씨 남편은 김나영 씨가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금융인이 아니라 도박장 주인이었던 거죠.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로 이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 개설죄를 적용해 처벌을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선물거래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보다 지수 변동폭이 커서 손실 위험이 크고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증거금과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해 진입 장벽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이 증거금이 엄청 세고 그 다음에 교육 이수 의무가 이 선물 거래를 하려면 무슨 몇백 시간인가 100시간 이상 들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를 해야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거 자체가 이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왜냐면 여기서 너무 깡통 계좌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손실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을 올려놨는데, 이 정부가 올려놓은 장벽을 이 사람들이 우회하도록, 무시하도록 만들었다. 이 최 씨 등이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인가로 선물 투자 거래를 중개하고 사설 가상거래소를 직접 개설해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박장 개설해서 한탕주의를 빠지게 만들었던 거죠. 또한 대포 통장을 이용하고 가상거래 프로그램을 명칭을 수시로 변경했으며 해외 서버와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IP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고 수시로 관련 자료를 폐기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IP도 막 계속 바꾸고 업체명도 계속 바꾸고 계속 이렇게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일을 하면서 간간히 증거인멸도 계속했다는 걸 보면은 아주 죄질이 더럽다라고 판결한 거죠. 최 씨 회사 임직원 중에서 최 씨만 실형을 받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일단은 대표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또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대표이사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이익 규모도 작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었으니까 너는 실형 살아야 돼, 뭐 이런 거죠. 또한 동종 범죄로, 그러니까 도박장 개설죄로 벌금형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과거에도 도박장을 운영했었다는 건데요. 범행을 반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예전부터 금융인이 아니었던 거죠. 2016년부터 도박장 주인이 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도박장 주인이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거죠. 또한 나머지 임직원은 급여 이외에 따로 챙긴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도 집행유예를 내린 중요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박장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은 다 일단은 최 씨가 다 갖고, 그 외에 이제 월급만 다른 사람들은 받아갔으니까 너만 일단 실형을 살아 라고 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김나영 씨 남편이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초기에는 최 씨가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하지만 재판 결과 최 씨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18억 원 뿐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추징금은 어떻게 결정된 걸까요? 먼저 검찰은 최 씨 회사 관리 팀원 중에 한 명에게서 USB를 압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수익 현황표를 발견을 했다고 해요. 이 USB에 나온 그 표를 통해서 검찰은 재판에서 최 씨 회사가 얻은 부당 수익금을 140억 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표에는 수수료가 중복 산정되는 등 오류가 있어 이를 근거로 수익금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는데요. 최 씨는 재판부의 가상거래 수수료 합계가 약 110억 원이라고 자백을 했고, 재판부는 이 내용을 믿을만 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한 USB에서는 140억 원짜리 표가 나왔는데, 수수료가 중복 산정되고 조금 겹치는 게 있어서 최 씨가 자백한 표에 따르면 1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110억 원까지 일단 줄은 거죠. 일단 여기에다가 같은 기간 고객이 벌어간 돈이 약 23억 원. 이 고객이 벌어간 돈은 이제 순순히 돌려줬나 봐요. 원래 이제 대여계좌 업체가 롱런 하려면 이렇게 수익도 줘야 됩니다. 100억이 넘게 벌었는데 23억은 줄 수도 있죠. 23억은 일단 빠지고, 그 다음에 증권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분들한테 고객을 유치한 소개비로 지급한 돈이 약 67억 원. 그렇게 거의 한 90억 빠지죠 벌써.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 제공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약 1억 5천만 원. 여기서 우리는 또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쓸데없는 정보긴 합니다만, 이렇게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제하고 남은 돈이 약 18억 원이 됐고, 이렇게 추징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김나영 씨 남편이 받은 수익금이 18억 원이라고 하는데 어딘가 더 있겠죠. 저는 이렇게밖에 못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최 씨와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최 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2년. 그러니까 이런 도박장을 거의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부당 수익이 떼주고 했다지만 어쨌건 110억 원 정도, 확인된 것만 110억 원 정도 부당 수익을 일단 거뒀는데, 실형 2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동종 전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대여계좌 업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아닐까 싶은데, 어쨌건 이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1심 판결이 확정이 됐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항소를 하지 않았거나 항소를 했음에도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도박장 개설죄의 특성상 2심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항상 출연해주시는 최강용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도박장 개설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 다르게 항소를 해도 1심 선고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기 사건은 합의를 하면은 엄청 깎여요. 거의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돈 뺏은 건데 돈 돌려주면 거의 잘 처벌을 안 하더라고요. 어쨌건 합의를 하면은 잘 처벌 안 하는데, 이거는 도박장 개설죄라 합의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 대한 잘못을 한 거지 어떤 다른 잘못을 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2심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심에서 심하위 했다, 혹은 2심 법원이 그냥 기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건 그냥 1심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오늘은 김나영 씨 남편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은 아마 이태임 씨 남편이 될 텐데 이분은 오히려 항소를 해서 개피 본 경우라서 한번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대여계좌 꾼들 그 얘기도 한번 곧 정리를 한번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여기서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